네, 이제 정시 딱 11시가 됐네요. 네, 지금으로부터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선대위 대변인 박경미입니다. 오늘 윤호중 총괄 선대본부장님 그리고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님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윤호중 총괄 선대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윤호중 총괄 선대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손을 다시 하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이 깃들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월 1일 포천 연천을 시작으로 접경벨트와 동해안벨트를 거쳐 어제 단양 팔경편의 마지막인 제천까지 3박 4일에 걸친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도 조계사 행사를 마치면 바로 양평에서부터 2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에 들어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폭주에도 흔들림 없이 일체의 대응을 당에 일임하고 현장을 지키겠다는 후보의 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타의로 민심과 멀어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그동안 검찰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의 끈질긴 괴롭힘과 방해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짧은 기간이지만 압축적으로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시 민생 현장에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생활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생존을 위해 세상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성장했기 때문에 골목골목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국민들을 만날 때 그 진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이재명의 장점을 국민께서 알아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들은 폄훼와 모함, 검찰권 남용과 군사반란 시도 등 온갖 불법과 꼼수로 이 국민과 이재명 후보 사이를 이간질해 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쿠데타 세력의 총체적 실정으로 인한 혼란을 어렵게 수습하면서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오로지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입니다. 국민 앞에 장점을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심정을 일견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불법 계엄으로 군대를 망쳐놓고 또 경제를 파탄내고 오염수 편들면서 일본에 라인 강탈당하고 미국의 반도체며 자동차며 다 퍼주고도 관세로 뒤통수 맞고 R&D 예산 통째로 날려서 과학계 망가지고 의대 증원 2,000명 고집하다 의료가 붕괴되고 입틀막으로 언론 자유는 급락했으며 외교, 안보, 경제, 국방, 의료 등등 불과 3년 만에 나란히 멀쩡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평온하던 일상에 미중유의 충격을 안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 해도 온 나라를 극단적 퇴행으로 몰고 간 극우 기득권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선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인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또 헌재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선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습니다. 이는 관권 선거를 넘어선 판권 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도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헌법 정신의 발현입니다.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선거를 지키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입니다. 5.1 사법 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 선거 방해입니다. 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사법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도 경고합니다. 6월 항쟁 후 우리 선거사에 관권 개입, 사법 난입 선거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헛된 망상을 버리고 즉시 선거에서 손을 떼기 바랍니다. 6.3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불의한 권력 집단에 의해 언제든 군사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삼류 내란 위험국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투표로 친위 쿠데타, 군사 쿠데타로부터 또 사법 쿠데타로부터 모든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K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류 문화, 민주주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IMF보다 더한 경제 실패와 윤석열, 김건희 공동 주술 정권의 처참한 실정으로
시리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문화, 경제, 외교, 국방, 안보, 과학, 의료, 복지, 제조, 첨단 산업, 교육, 안전에 이르기까지 정책과 약속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건강한 진보에서 상심한 보수까지 분열된 민심을 부지런히 통합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치열한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6월 3일 이후 달라질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국민 주권을 강탈하려는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민주당의 또 선대위의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엄중한 경고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강훈식 상원실장님, 네, 그러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하셔도 되고. 마이크 쓰셔도 네. 됩니다. 소속 이름도 네, 밝혀주시고.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12일까지 연기를 안 하면 그때는 뭐 대법원장 탄핵 그리고 뭐 대법관 전원 탄핵까지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려면 이게 일단 송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송달 지금 집행관 송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받으실 건지도 여쭙습니다. 송달 문제는 뭐 선대본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드릴 수 없는 질문이고요.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권력,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요 최소한의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칙이겠죠.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그러니까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정대 부정문자라고 하는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5월 1일 대법원 선고 이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여론조사는 또 종합상황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조사마다 사항들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분석하고 보고받기로는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지층들의 분노가 좀 모이고 있는 지점들에 저희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분노 한 축으로는 또 지지층이 뭉치고 있다라는 지점에 예의주시하면서 이것들을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본 조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본 거랑 좀 다른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조사 기간 중에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선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정도는 이렇게 걷어내고 분석을 하는 것이 바른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뒤에. 안 들려요. 앞에 나와서 해주시면 네. 네. 어디요? 아, 네. 그 이후 상황을 미리 예단해서 사법부가 일정을 그렇게 잡았다면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당겨서 한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당선자가 되느냐, 어느 후보가 이 대통령이 되느냐를 떠나서 이 주권 행사의 성스러운 장에 법원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성스러운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 MBC 신수아입니다. 궁금한 당내 목소리들이 좀 있는데 혹시 있다면 좀 기탄 없이 전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에 그러니까 판결이 속도를 내서 확정될 수 있다는 어떤 당내 우려가 실제로 좀 있으신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계속까지는 아니어도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무소속 후보를 스페어로 내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 있으시긴 한지 어떻게 얘기 나누시고 계신지 이런 기류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신수아 기자님 상상력이 우리 당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처음 듣기도 했지만 고려해야 될 이 대상이 아니고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사법부의 선거 개입, 선거 난입을 막을 방법은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재명도 당도 전혀 흔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당내에 새로운 이견도 또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 또 저희 선대위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는 기조와 원칙 속에서 모든 국회의원들도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으로 모아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서서 주신 말씀처럼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방법들을 다 검토하고 다만 섣부르게 이 문제들을 손대지 않겠다라는 것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당선 전에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과 모든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KBS의 오대성 기자인데요. 오늘 이제 한덕수 전 총리랑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요. 그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혹시 당 내에서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좀 더 지지율이라든지 이재명 후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도끼인 객긴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총리와 장관 출신이죠. 김문수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극우 후보고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을 같이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이 내란에 가담해서 이 헌재를 무력화시키고 탄핵을 막으려 했던 이 내란 종사자의 한 분입니다. 이 두 분 중에 누가 되느냐는 저희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고, 누가 되든 이 내란 극우 후보, 극우 내란 후보는 이번 이 대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꼬리 3년 묵혀서 범꼬리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내란 극우 후보들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잘 하고 또 뭐 단일화니 뭐니 뭐 이런 이 포장을 잘 해도 내란 극우 후보라는 명백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한덕수는 윤석열 아바타이고 김문수는 전광훈 아바타이죠.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종교배, 동종교배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종교배는 그걸 통해서 좀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럴 수 있는데 동종교배는 그렇지 못하죠. 굉장히 취약함으로 그 후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한덕수와 김문수의 결합은 동종교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1+1이 2가 된다고 하지만 여긴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혹은 이진법에서는 1 더하기 1이 0이 됩니다. 저는 끝장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수학자다운 해설이었습니다. 네. 제가 앞에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판 기일 요구, 연기 요구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이외에도 좀 당 차원에서, 승리 차원에서 요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 뭐 재판 로그 기록 관련된 내용도 있고 관련해서 다른 사안이 있는지. 네, 로그 기록이 뭐 당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께서 100만인 이상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당연히 내놔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판사들께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재판 기록도 안 보고 판결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마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뭐 AI가 아니고는 인간으로서 9일 동안 그 6만 페이지 이상의 재판 기록을 읽었다는 것, 그 모두 12분의 대법관과 또 연구관들께서 읽었다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일도 당연히 그 사법부가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5일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11일 밤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국회에서 뭐 조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상임위나 법사위를 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진행되지만 그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12일까지 사법부가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계획된 거는 이미 다 발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추가 수요가 있으면 더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따로 의견을 전해 오신 것은 없습니다.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일임해서 선대위에다가 당에다가 맡겨놓은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서울신문 강유혁 기자입니다. 어제도 김민석 상임 공동위원장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지층 포함해서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간의 이 파기환송심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경선 캠프가 보여왔던 이런 중도 실용주의 노선과 사실 이 법원에 대한 12일까지 강경한 노선이 물론 정책과 이런 법원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다른 부분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앞으로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겠지만 12일 이후에는 뭐 재판 진행 절차에 후보가 참여하지 않겠다거나 혹은 입법부가 가진 권한을 모두 이제 동원하는 것이 당과 선대위가 분리되어 있지만 선대위의 선거 전략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총괄 본부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미 다 밝혀드렸는데요. 우리 중도 실용의 선거 운동의 기조는 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진짜 대한민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어떤 새로운 것도 어떤 비전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선거의 유불리나 아니면 후보의 선거운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부여돼 있는 그런 선거는 국민 주권 행사의 장이다라고 하는 그 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 이전의 원초적인 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의 타협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경선 캠프에서 했던 정책과 노선 방향은 계속 일관되게 진행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과 한덕수 후보는 계엄 선포 내란 세력 후보 이미 자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과 노선들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 조의대로 인해서 또 다른 전선이 생긴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전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그것과 별도로 다음 정부의 정책과 노선들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최혜련이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 주말 동안 전국에서 이제 투어 하셨는데요. 이제 테러 위협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제보 받으셨는지 공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제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런 모방 범죄나 이런 것들을 부를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종합상황실에 보고되는 거 보면 동시에 지지자들의 걱정들도 엄청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고 이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할 경우에 대비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도 사실 캠프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부분에 세력의 협박이나 위협들도 있습니다만 지지자들의 걱정들이 너무 넘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진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럴 때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지경이어서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많은 지지자들의 또 우려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더 철저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좀 확인을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 대응에 대해서 당과 선대위에 위임하셨다, 후보가. 그러면은 이번에 그 12일까지 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 반대로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동의는 있었던 건지 아니면 동의가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건지. 데스크가 그거 물어보라고 한 것 같은데. 예,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오늘 발표된 정책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어린이 공약으로 발표된 아동수당 확대에 책정되는 예상하시는 예산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약 8.3조? 예, 8.3조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 질문 이어서 드리면 어제 후보가 빼풀 차원에서 정책본부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은 발표하지 마라. 정책과 아이디어 경쟁 대회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 지난 총선 때 발표했었던 저출생 어린이 관련 정책에 비해서 오늘 발표하신 어린이 정책이 조금 후퇴했다. 그때 담겨있던 내용 중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총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양해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요 언론에서 우리 선대위와 우리 후보가 발표하는 정책을 과거 뭐라고 합니까? 인수위의 정책 발표 수준으로 검증하고 보도하라라고 하는 보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이번 선거가 인수위 없이 이 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기 때문에 그 모든 정책 발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도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정책 공약을 만들고 있다. 그만큼 좀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대로 캠프에서는 큰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의 공약을 비교해서 기사 쓰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공약인데 지금 왜 이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경제 사정이 지난 3년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 둬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당시에는 조금 더 복지나 여러 가지 문제에 신경 쓸 수 있었던 고민들도 지금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 조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무게감도 과거 선거랑은 많이 달라져서 인수위 보통은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면은 공약은 편하게 막 내놓고 인수위 과정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정리해서 한 번씩 김을 빼는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현실 가능성을 조정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으로 임명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무리한 공약이나 또는 오해할 수 있는 공약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단독을 달고 자꾸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캠프에서 내는 공약들은 좀 더 신중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뉴스 홍준선입니다. 이번 최경영 씨의 과정을 사법 쿠데타 그리고 선거 난입 개입이라고 좀 규정을 해주고 계신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선거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누구를 투표할지를 모르기 위한 하나의 정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작정 이제 못하게 만드는 것은 또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국민의 알 권리나 또 사법부가 해야 할 일, 이 모든 이것을 다 이 생각을 해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후보가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든가 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 행사를 이 무시하고 방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중에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알리기 위해서 또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런 이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사법부의 이 월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문에서 모두 발언에서 유월항쟁 이후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관권 선거는 92년 총선에서 강남구에서 있었던 안기부의 흑색 선전 홍보물 배포 사건입니다. 오전에 흑색 선전물이 배포돼서 그것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오후 늦게 이 배포한 주체가 안기부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그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안기부든 어디든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IMF 상황 때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되자 당시에 그 안기부장이었던 분이 자해했던 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검찰이 끝까지 대통령을 부정하고 공격해왔던 사례들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제 대통령 후보도 선거 기간에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도 그럴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겠구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검찰이 기소하고 선거 기간에 재판을 잡으면 이건 재판을 잡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화되는 것은 국민들도 용납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자체로 저희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한결의 고경주라고 합니다. 그 사법 쿠데타라는 규정 역시도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아무 동의나 이런 의견 표하지 않으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한 그 이번 선거의 전선 중에 하나로 떠올랐는데, 그러면 유권자는 이 전선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모르고 투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뭔가 알 권리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후보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되면 당연히 밝히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재판 기일이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이후에 재판 기일이 잡히게 되었고 그 재판 기일이 선거운동 기간 중입니다. 이런 점에 따라서 우리 당과 선대위는 그 당연한 문제 제기와 또 그 기일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거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사법부가 칼을 꺼내든 정도가 아니라 정면에서 휘두르면서 거의 숨통을 먹게 하겠다는 그런 태세로 지금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는데요. 입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권한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점들 잘 부각시켜서 기사 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오전부터 좀 부산하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자로도 공지를 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사 지하에 있는 달구지에서 오찬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또 계속 그 대화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